정치 좀 아는 누나들 코너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거 알릴레오라는 채널 있잖아요. 가끔 보세요? 네, 저는 뭐 자주 봅니다. 진수희 전 의원은? 저를 기사화될 때 기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보죠. 이 언론인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작가죠. 작가. 네. 본인은 정치인 아니라 그러고 본인이 언론인이라고 그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 농담한 거죠. 농담. 그래요? 네. 농담으로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하고 그러시나? 아니. 그 문제를 말한 게 아니라 이 알릴레오라고 하는 채널을 하나의 언론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규제 대상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으로서의 규제 대상은 규제 아닌 대상 거죠?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도권 언론의 시대에서 이 시대도 라디오에서 TV로 그다음에 TV도 지상파에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그 플랫폼이 생겼고 지금 최근에 와서 두드러지는 건 1인 미디어가 약진하고 있고 지금은 제도권 언론과 1인 미디어가 의제 설정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으로 봅니다만 그게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진수희 전 의원은 어떻게 아니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뭐 언론 기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취재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본인이 스스로를 그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가 계시니까. 진수희 전 의원 평가하시기에는? 저는 정치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복판에 깊숙이 뛰어드신 것 같고요. 그 본인의 1인 미디어를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고 계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 말씀하세요. 저는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KBS도 정치에 뛰어든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리고 그러니까 검찰도 정치의 중심에 뛰어든 거고 그리고 유시민이 하고 있는 정치는 1인 미디어로 정치적인 논평과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해서 넓게 보면 인간 행위가 모두 정치다인 것이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게 예를 들면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정치와 아닌 것이 구분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 제가 이제 이 정치인이냐 언론인이냐 알릴레오라고 하는 매체를 뭐로 볼 것이냐 이런 걸 두 분한테 여쭤본 게 우리 사회가 아까 최민희 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매체가 좀 융합되기도 하고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되면서 제도권 언론과 그렇지 않은 1인 미디어의 경계도 좀 애매해지고 뭐 기준도 좀 흐릿해지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린 기준은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KBS도 정치를 하고 있고 검찰도 정치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래도 기준을 잡잖아요. 검찰은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서는 안 돼. 또 KBS 지상파 공영 언론은 정치에 직접 들어서는 안 돼. CBS는 정관용 이사자키는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서는 안 돼.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럼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그냥 해도 되는 건가? 했다고 비판해야 하는 건가? 이런 문제제기예요. 지금 정치를 했다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정치학자 출신은 아니지만 정치에 대한 개념 규정을 광의로 하느냐 협의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광의로 따지면 왜 그런 유명한 글귀도 있잖아요. 모든 그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정치적인 행위인 거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정치죠. 그건. 그러니까요. 여기 제도 정치로서의 정치 약간은 좀 협의의 의미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도 정치한다, 뭐 공영방송사도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이나 평가는 좀 무리가 있다. 아니 그러면 유시민이 정치한다는 것도 같은 거죠. 제도 정치를 보면 일단 제도 정치의 첫 번째는 당원 가입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소위 선출직에 출마할 것인가 이런 것인데 그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은 같아야죠. KBS에 들이대는 검찰에 들이대는 기준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들이대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 네. 그러면 검찰과 KBS와 또 검찰의 조사를 받던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이면서 참고인이라고 그런가요? 들었습니다. 그분이 검찰의 진술과 KBS 인터뷰와 알릴레오 인터뷰의 내용사랑에 서로 간의 주장과 해석의 엇갈림을 가지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모양상으로 보면. 이 모양을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네요. 질문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이제 이 상황은 KBS까지 끼면서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진 상황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난장이 돼버린 이런 예. 느낌이에요. 그게 유시민 이사장이 의도하는 바였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은 그 자산관리인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조국 정경심 부부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면서 검찰은 좀 궁지에 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밑에 깔려져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고요. 오늘 왜 그 녹취록 전부를 공개를 했는데 그중에 KBS하고 관련된 부분은 되게 그게 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문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KBS까지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이 초기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게 이 유시민 이사장께서 좀 심각하게 오바를 하고 있고 거의 좌충우돌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결과적으로 이게 의도와는 달리 조국 정경심 부부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어이없게 본 장면이 뭐냐면 유시민 이사장 한마디에 그 수신료로 운영되는 이 공영방송 KBS가 처음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던 입장을 하루 만에 거둬들이고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하겠다. 그럼 진상조사위를 구성을 했으면 진상조사위가 진상을 일단 조사한 다음에 지금 기존의 그 법조팀이나 그 취재팀, 수사팀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체하고 뭐 새로. 근데 진상조사위 꾸리면서 동시에 기존 그 법조팀 다 해체하고 특별 그 취재팀을 만들겠다. 이거는 예전 문제가 있었던 군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아무튼 KBS 내부에서도 이것이 이제 설왕설래 논란의 대상이 된 건 맞는 얘기고요. 저기요. 군사 독재 시절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에서 그리고 나중에 정책실로 바뀝니다. 매일매일 기사의 방향과 내용까지 규정하는 보도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도됐습니다. 유시민이 김경록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김경록 씨가 KBS와 9월 10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KBS가 자기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인터뷰를 악용했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믿을 만한 유시민 이사장한테 찾아와서 진실을 고백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KBS가 유시민 한마디에 어떻게 했다 아닙니다. 김경록의 진실에 KBS가 반응한 겁니다. 저 다 읽어봤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거 읽어봤고 KBS 녹취록이 지금 웬일인지 커뮤니티에 다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날 두 꼭지 KBS가 내보낸 보도도 봤습니다. 저는 9월 10일 날 KBS가 김경록 씨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그 중요한 많은 얘기는 놔두고 검찰의 시각에서 인터뷰 일부 꼭지를 따쓴 건 그거는 기자들이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녹취록을 제가 두 개 다 읽어보고 비교해 본 바에 따르면 김경록 씨의 주장은 KBS 인터뷰와 유시민과의 인터뷰 내용이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터뷰를 가지고 어떻게 9월 10일 날, 11일 날 그런 두 꼭지 기사를 썼는지 그 부분은 기자들이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기분이 나쁘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검찰과 유착했단 말이야 라고 약간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정말 인터뷰와 자기들이 쓴 기사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성재호 부장이 아주 그 불만을 표시하면서 KBS의 부장이 그 사회부장입니다. 사임을 했어요. 근데 사임의 변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우리가 공영방송을 하는 것은 시청자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썼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왜 그걸 시청자들하고의 대립구도를 형성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이
부장 퇴임의 변을 전문을 또 읽어봐야지 하겠네요. 네, 전문을 저는 다 읽었어요. 읽었습니다. 그거는 읽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저는 KBS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갈등적으로 해결하는 건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나 김경록이 밝힌 진실과 9월 11일 날 KBS 보도 두 꼭지는 왜 그렇게 다른가 본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KBS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짧게 한마디 하시고 요거 정리합시다. 뭐 무슨 말씀드릴까요? 뭐 그냥 코멘트. 아까 뭐라 그러셨더라? 군사 권위주의 네, 정권 네. 시절에 뭐 보도 지침 뭐 예. 그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그게 아니라 문제 군부 말씀을 독재에도 하셨는데 이런 정도의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정한 것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KBS 사장이라면 이걸 제대로 다 들여다본 다음에 반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걸 두고 많은 분들이 저게 뭐야 내가 KBS 사장이라면 이라는 거는 과거에 보도 지침 이런 거랑 다를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분들 웃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저는 뭐 언론 쪽에 제가 깊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예. 사람은 아니지만 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면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요 주제인데 조금 아까 최민희 전 의원이 김경록 씨의 주장의 진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근데 그 진실은 보는 사람,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다른 측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난 그 며칠 정도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다 읽어보면. 지난 며칠 사이에는 어쨌든 검찰이 주목한 진실과 KBS가 주목했다고 주장하는 진실과 유시민 이사장이 주목했다고 주장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다른 것만은 확실하죠. 아닙니다. 팩트가 있습니다. 팩트. 그러니까 그 팩트를 누가 어느 대목을 중시하는지가 다르다. 근데 다 읽어보면 근데 김경록 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어보니까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한 가지가 진실로 보이는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검찰은 다른 측면을 주목할 수 있고 KBS는 다른 측면을 주목할 물론입니다. 수 근데 있죠. 중요한 예. 건 인터뷰잖아요. 수사가 아니라 김경록 씨가 KBS의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유시민을 찾아갔고 유시민 알릴레오 보도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보냈고 메시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인터뷰한 거 후회 안 한다. 많은 언론이 후회한다고 썼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후회 안 하고 그 내용에 만족한다. 예,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예. 진실은 밝혀질 거다. 그러니까 예. 중요한 건 지금은 김경록 씨의 인터뷰가 진실인지 아닌지 수사에 부합하는지는 뭐 그거 어떻게 검찰이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으로서 보면 김경록 씨가 내가 인터뷰했는데 KBS 보도는 내 진실을 왜곡했다. 그리고 알릴레오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건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보도 지침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 부천서 아닙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정말 곤란하십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80년대 다른 얘기로 그분들을 오늘 돌아갈 게 나와서 없고요.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 드린 거예요. 아니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그분들한테 얘기하세요. 보도 지침은 예를 최민희 전 들면 의원 저 얘기를 놓고 너무 거기까지 확대하시지 아니 근데 마십시오. 지금 왜곡될까 봐 그러는 거죠. 유시민의 그 말이 보도 지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시민의 네, 말은 말씀하세요. 그 KBS 사장이 1시간 반 만에 어떻게 그 녹취록을 KBS에 내서 다 보고 그리고 9월 11일 두 꼭지 보도와 비교해서 입장을 낼 수 있느냐. 먼저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보도 지침은 구체적으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고문 쓰지 마라. 추행이라고 써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거든요. 예.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그 한마디를 문제 삼기보다 그 한마디에 KBS 사장이나 KBS 경영진의 대응이 제가 참 변화했다? 그 점이?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시청료 그러면 수신료 안 봐요? 내는 그 국민 입장에서 저는 아주 적절했다고 말씀드리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봐야죠. 사장이 그 동영상도 안 보고 보도와 비교도 안 해보고 입장을 내는 건 진짜 안 되지 않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자체 구성을 했으면 그것도 법적 대응하겠다 그랬다가 갑자기 진상조사위로 꼬리를 내렸는데 그럼 진상조사라도 한 다음에 이번에 그 취재팀이 진짜 문제가 있었다 싶으면 그때 그 사람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이런 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그건 뭐 그 아닙니다. 얘기를 잘못 하는 겁니다, 알고 저는. 계신데요. 우선 그 동영상과 9.11 보도를 같이 보고 나서
이제 실무팀하고 얘기를 했을 때 예, 예. 그 실무진이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의견이 엇갈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3자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자. 이게 나온 거라 순서가 시간 순서가 조금 엇갈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이 논의를 청취자분들이 다 따라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며칠 동안 시끌벅적했던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의 김경록 씨 인터뷰, 또 KBS 인터뷰, 검찰 수사 이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고, 뭐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 정책연구소에서 사법부 개혁을 언급한 리포트가 나온 직후에 조국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걸 또 연결시키는 논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한번 얘기를 잠깐씩 들어봅시다. 진수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시기상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오비락. 그동안에 이제 검찰 개혁안이 막 나오고 법무부 차원의 또 검찰 개혁안이 막 발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새로운 검찰 개혁안에 1호 수혜자, 2호 수혜자가 뭐 정경심, 조국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판에 지금 조국 장관 동생 그 영장실질 심사 있던 그 무렵 그 언저리에 그다음에 또 정경심 씨가 이제 소환조사 몇 차례 이후에 그 구속영장 발부가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에 느닷없이 그 민주연구원에서 이게 그 영장이 너무 과하게 발부된다라는 사유를 들어서 법원도 개혁해야 된다 이러고 나오니까 타이밍이나 이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뭐 충분히 의심할 만하잖아요. 조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진수희 의원님은 그 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이 왈가왈부 안 한다는 입장이셨는데 이 입장 이 이거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민주연구원 안이 거기서 나오는 입장이 거잖아요. 바뀌신 건가요? 그 네, 이야기는 그러니까 명재권 판사가 네.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그 문건을 읽어봤을 리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말은 그거를 읽어보고 그걸 하나의 지침으로 영장을 기각했을 거 아니냐는 추측이잖아요. 신문은 그건 보겠죠, 말도 안 그분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유, 참. 그렇게 입장이 확 바뀌십니까? 영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 쪽에서 불만을 많이 얘기했었죠. 그동안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토론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때마다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으시고 저 얘기는 내가 반론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저런 말씀은 명재권 판사에 대한 정말 뭐랄까요? 약간 명예훼손 같고 명재권 판사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 기각의 핵심은 별건 수사에 대한 경종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진수희 전 공개 의원 소환을 못하게 한 건 저는 패스트트랙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용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되게 시각이 다르시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권성동 의원도 다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공개 소환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비공개 소환하는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영장 관련한 문제는 그걸 압박을 받고 법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주장하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하필 그게 그 이루어지는 그 무렵에 시점에 그 민주연구원이 묘하게 그런 보고서를 내느냐 그거는 충분히 의심 압박을 위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계속 저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턱을 안 달겠다는 입장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조국 교수 그 조국 장관 동생 그 기각한 거는 제가 그 원칙을 견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것만큼은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은 어느 대목에서? 들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그 영장 발부한 그 기준이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거는 형평성도 없고 일관적이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왜 종범이라고 그 발부 안 하고 주범인 그 오촌 조카 해외에서 오자마자 구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뇌물이잖아요. 채용 비리 관련해서 뇌물인데 뇌물 준 사람도 구속을 했는데 받은 사람을 구속 안 한다? 이거는 과거의 예외죠. 뇌물을 건네준 사람이죠. 준 사람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이제 채용을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건네준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지금 조국 교수 동생은
그 뇌물 준 사람들 예. 있죠. 이 사람들을 그 회피시키려고 회유도 하고 돈 줘가지고 그 회피하도록 아니 저기 뭐야 도피하도록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사람을 왜 영장 발부가 안 됐느냐? 안 되는가? 짧게 최민희 뭐 의원님 하여튼 한 말씀 하시고. 일단 이게 주 종목이 있고 죄에 그다음에 별건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다 별건에 관한 내용이세요. 그리고 본래 검찰이 수사했던 건 그것이 아니고 채권하고 소위 조국 장관의 배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그 재판 채권 관련 재판까지. 예, 예. 그런데 이게 시작이 97년입니다. 97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문제를 가지고 배임을 엮기에는 검찰이 지금 충분하게 그 죄에 대한 소명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람을 구속해야 되겠어. 그런 의미로 별건 수사를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법부가 내린 판단은 그런 별건으로 본건의 구속 안 한다? 부족함을 채우지 마라.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건네준 사람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왔는데 이런 경우에 종범이 구속되어도 주범이 구속 안 된 사례가 있고 있다? 예, 아.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그 조국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 조국 장관 동생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고 출석을 예. 안 하고 서면으로 대신했는데 예. 그게 구속돼도 좋다가 아니라 검찰이 병원에까지 와서 그 소환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고 일부에서 해석을 하고 출석 안 한 있습니다. 것은 네, 불만의 출석 안 한 표시였다? 것을 언론은 반대로 썼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그 형평 부분은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잘 지금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별건 수사로 구속하려고 하지 마라. 네. 이런 판단이 더 컸다고 봅니다. 아니 별건이라도 사학재단의 채용 비리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드러났는데 이걸 덮습니까? 지금 덮자는 게 아니고 구속하자 말자입니다. 아무튼 그 같은 대목에 사건의 종범은 구속됐는데 이제 그 대목에 검찰도 지금 반발하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저는 하고 재청구해야 있는 된다고 거 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그럼 또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